봅시다. 우리는 남경장사 선인으로 선인의 동그라미. 이건 뱃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당수에 지나갈새 15세대는 처자를 사서 제물로 물에 넣어 싸우면 무변대해에 무사히 왕래하고 십수만금을 대퇴하는 내기로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하오. 그래서 무슨 말이다? 심청아 심청이 살래요? 라는 이야기죠. 심청이 반겨듣고 심청 동그라미. 그제야 다만에 비겨서서 애연하며 하는 말이, 애연은 자연스럽게 슬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본이 촌사람으로 우리 부친 안맹이 뭐야?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에 원이 되었는데 공양이 300성을 부처님께 시주하면 공양미 300석의 밑줄. 그래서 이게 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전에 눈이 밝아 천지만물 보리라 하되 가세가 철빈하여 뭐였다? 가세가 가난하여 주선할 수 없어와 이 몸을 팔려 하나이다. 이 부분에 가로 열어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몸을 파는 이유입니다. 몸을 파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선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낭자의 지극한 효성이라 라고 하고 낭자의 지극한 효성 거기에 씁시다. 감격. 저희 일이 긴급하여 백미 300석을 보훈사로 올린 후에 행선날은 내월 15일이오니 그러 알고 계시면 자영 가실 날을 당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0선을 먼저 보훈사로 올리겠다, 지들이 갖다 주겠다 라는 이야기죠. 선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의 지극한 정성이 구천에 사무쳐서 용왕님이 감동하도다 라고 하면서 300석씩이나 주는 것에 대해서 용왕이 감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못내 칭찬할 때 심청이가 부친께 여쭈오되 공양리 300석을 겨우 주선하여 보훈사로 올려보냈나이다. 신봉사의 동그라미.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주선하였느냐. 출천지효, 하늘에서 날 때부터 효가 중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청이가 제 부친을 속이랴마는 잠깐 속여 여쭈오되, 잠깐 속여 밑줄. 그래서 속였습니다.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수양딸 삼으려 하시기에 차마 허락하지 못하였더니 지금 사세, 지금 일에 형세가 난처하여 연유를 여쭈온즉 두 말 아니하고 주시기에 수양딸로 팔렸나이다. 수양딸의 밑줄. 나 지금 팔려간다고, 딴 데 팔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가짜로 말했습니다. 신봉사가 좋아라고, 신봉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장하시도다.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구나. 양반의 잔식으로 몸을 팔린다는 말이 괴이하나 장승상댁에 수양녀로 팔리는 거야 관계하랴. 언제 오라 하시더냐. 자, 그러면 양반의 자식 밑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심청이는 양반이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양반이라서 팔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뭐다? 장승싸게대로 되게 권세가 높은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언제 오라 하시더냐. 심청이 대답하되 내월 망일에 가기로 하였사오이다. 봉사 거동보소 허허 그 일 잘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간간히 생각하니 눈 어두운 부친은 연결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15세 겨우 살고 죽을 일이 기가 막혀 아무 일도 뜻이 없음. 아무 일도 뜻이 없어 밑줄. 뭐야? 허무함이야. 식음을 전폐하고 수심으로 지내다가 다시 생각하되 엎질은 무리요 쏜 활이라 날이 점점 가까워니 이리하여 못 가겠다. 내 아직 죽기 전에 부친의 의복을 짓는 일이라 마지막까지 다 하리라. 그래서 옷을 마지막까지 지어서 아빠에게 주겠다라는 정성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상침 겹겹 하절 의복 푸세하여 다려놓고 핫저고리 핫바지 토시 버선이며 큰옷 상착을 손질하여 넣고 간만건 새로 꾸며 끈을 달아 벽에 걸고 곰곰이 앉아 생각하니 어찌 아니한심할까. 소방산에 있는 우리 모친 앞에 가서 하직조차 아니할까. 소방산에 있는 우리 모친 전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엄마의 묘에 가서 인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저녁밥 얼른 지어 부친께 올린 후에 속여 여쭈오되 건넌 마을 이동지 댁에 부르시니 잠깐 다녀오리이다.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는 것 또한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밀. 그 사이 기다리지 마시고 잠이나 안녕히 주무시오. 신봉사 이른 말이 잠깐 돌아오라. 이때는 2경 초 3경 말이라
한 새벽이란 이야기예요. 원래 밤이 어두워진 후부터 경전법이 시작이니까요. 월색은 침침하고 달빛 또한 침침하고 시냇물은 잔잔한데 소방산 돌아더니 북만산 눈우총총해 자손 없는 무덤이 허다한데 어느 묘가 우리 모친 산소인고 찾아 들어가서 곽시묘 앞에 가서 합장 재배하고 대성통곡 하는 말이 곽시 밑줄. 이 곽시가 바로 뭐다? 엄마다. 에고 어마님아 불초녀 효를 다하지 못하는 심청이가 왔습니다. 가슴을 땅땅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어머님 잠이 깊어 들어서 심청이 오는 줄 모르시오? 안 못 보는 우리 부친 버려두고 무공주산 풍우 중에 홀로 누워 계시니까 쑥대로 우를 삼고 잔디로 집을 삼아 벗없이 누우셨으니 이것이 웬일이오? 뭐하고 있어? 엄마가 묘에 쓸쓸하게 묘 하나만 묻혀있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고 서른지고 이내 경삼 살펴보옵소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안 못 보는 우리 부친 뿜에 자라나서 가련한 나의 신세 남의 밥을 빌어다가 안 못 보는 부친 공양하옵더니 보문사 화주승이 이른 말이 화주승의 동그라미 칩시다. 승이니까 스님입니다. 공양이 300석 불전에 시주하며 눈을 떠 말년에 영화를 보리라 하옵더기로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백미 300성을 불전에 바치었고 인당수 풍랑 중으로 죽으러 가오니 심청이 죽사오며 눈 어두운 우리 부친 뒤라서 공양하오며 소방산 풍우 중에 있는 우리 모친 묘하에 누가 다시 찾아오며 무슨 말이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빠 누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엄마 이 묘 앞에서 누가 와서 절을 하겠느냐 인사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본인이 없을 상황에 대비한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앞부분에서 뭐 했어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요약 제시를 했지. 그래서 A부분에는 요약 제시가 핵심이 되는 거죠. 요약 제시와 더불어서 뭐 하고 있다? 본인이 없을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미래 걱정. 자, 묘하에 다시 찾아오며 무덤에 있는 표를 누가 뜯어주며 영구세심하며 봉분이 퇴락한들 누가 다시 우리 목친 백골을 거두어 줄고 나 하나 죽어지면 믿을 리 없는 우리 부친과 가련하게 돌아가신 우리 모친 어이하잔 말인가. 에고 서론지고 강남선이 행선날이 멀지 아니하기로 모친 전에 영영 하직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아무리 애통한들 죽은 모친 대답할까? 죽은 모친 대답할까의 밑줄 뭐예요? 서리법이죠. 이렇게 서리법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편집자적 논평을 생각해야 돼. 다른 말로 뭐다? 서술자의 개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판단했지? 그치? 슬피 통곡하니 강선초목이 다 서러워하는 듯하고 1월이 무광하더라. 달빛조차 없다. 아무런 빛이 없는 것 같더라 라고 뭐하고 있어? 감탄하고 있어. 누가? 서술자가. 그래서 이 부분도 서술자의 개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됐나요? 심청은 아버지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남경장사 선인들과 함께 인당수에 도착한다. 인당수의 밑줄. 그럼 지금에 나오는 뒤에 내용은 뭐다? 인당수에서 배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사람 많이 죽은 곳이라 충충한 저 물방울이 울렁출렁 뒤누우니 두 눈이 캄캄하고 천지가 빙빙 돌아 정신없이 주저앉아 배전을 잡고 벌렁벌렁 떠니 그 고동은 사람이 못 보겠더라. 이것도 밑줄. 이것도 어때요?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다시 벌떡 일어서서 허허 내가 불초로다. 지금 여기 누가 이야기하겠어? 심청이가 하는 말이겠지. 부모를 위하면서 두 마음 웬일이여? 여기서의 두 마음은 뭐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눈을 감고 치맛자락 무릅쓰고 충충 걸음급히 창해에 몸을 띄어 아버님 한마디 부르더니 거꾸로져 물에 풍덩 빠지니 가련하다. 이것도 어때? 판단이 들어갔지. 심청의 연약한 몸이 물에 빠져 이리 출렁 간대없도다. 이리렁 출렁 간대없도다. 이때 옥황상제 게 없어. 옥황상제 동그라미 사해용왕 동그라미. 사해용왕에게 전교하시되 전교는 너네 교지를 내리다란 말 들어봤나? 교지 안 들어봤나? 원래 이 교지를 내리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교하다 이런 말은 명령을 전달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교지는 그 말하다야. 뭔가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내일 오시에 출천지효 심청이가 물에 빠질 것이니 팔선녀로 옹이하여 수정궁에 모셔두고 착실히 호위하여 다시 영을 기다려 인간으로 환송하라. 누가? 옥황상제가 미리 암시를 해줬어. 이게 바로 뭐야? 전기성이지.
만일 영을 어기어 거행하는 자는 중벌을 당하리라. 옥황상제가 심청이를 아낀다라는 대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엄숙히 분부하니 사해용왕이 황급하여 황송하고 깜짝 놀랐다, 두려워했다, 겁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청태수군과 백만인갑이며 무수한 시녀들로 백옥교자를 등대하여 오시를 기다리더니 과연 옥랑자 하나가, 여기서의 옥랑자가 바로 누구다? 심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거늘 시녀로 고의받으러 옥교자 안에 앉히니 심랑자 정신이 황홀하여 사양하되 나는 진세의 사람으로 어찌 교자에 감히 타오리까. 진세 뭐예요? 속세예요. 알겠죠? 감히 교자에 탈 수가 없다. 선녀 등이 어찌오되 옥황상제 깨워서 분부지엄하옵시니 만일 아니 타오시면 소녀 등이 천상 중죄를 면치 못하겠나이다. 뭔 소리? 니 안 타면 우리 줬대. 빨리 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둘이 싸우고 있어? 아니지. 제껴야죠. 서술자 개입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인물이나 장면에 대해 평가했다. 뭐뭐 하더라, 아니 하겠는가, 이런 거 서리법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야겠습니다. 내적 독백을 통해서, 내적 독백이 있기는 했어. 그치? 아이고 내가 이러면 불초지?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상대에 대한 의구심인가요? 아니죠. 뭐에 대한 의구심이었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초월적 존재가 등장했지. 용왕과 그 다음에 옥황상제. 근데 중요한 거, 얘네가 갈등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었죠.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배경을 비유적 묘사를 해서 환상적 분위기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원래 용궁 안에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열을 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제껴야 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슬퍼하고 한탄했어. 그치? 내 처지가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경장사 선인들은 심청의 마음이 변할까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자신이 죽은 후에 신봉사가 살 길을 걱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걱정했지? 뒷부분에서 심청은 인당수에서 잠시 두려움을 느낀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신봉사는 심청에게 300살 말하는 경위를 듣고 안심했다. 왜? 사기쳤으니까 안심을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전은 심청전 동그라미 쳐놓고요. 조선 후기 밑줄 쳐놓읍시다. 여러가지 결핍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난 밑줄 결핍으로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바탕 밑줄 낭만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다? 용왕과 옥황상제가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심청전은 사실성과 낭만성이 결합되는 서사구조를 갖는다. 심청상과 신봉상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지상계는 사실성, 지상계는 사실성 밑줄.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옥황궁과 용왕이 살고 있는 용궁이라는 천상계는 낭만성 밑줄 하고 있다. 이러한 두세 개는 심청의 인신공양을 통해 연결되면서 인신공양 밑줄, 이게 그럼 뭐야? 연결의 매개체란 이유죠. 그리고 이후 천상계가 환상을 바탕으로 지상계의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다시 심청이가 지상계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는 과정,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청이 죽은 모침에 차는 묻은 이유는 환상의 힘을 통해 현실의 문제, 환상을 통한 거 어디에 대한 이야기고? 용궁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지? 답은 1번이 되야겠습니다. 심청이가 눈먼 부친을 위해 인당수에 제물로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가난으로 인한 결핍 요소라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회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옥환의 장면을 환상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요소, 용궁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은 전후로 해서 사실상이 낭만성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인신공양이 바로 뭐였다? 매개체였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심청이 남의 밥을 빌어다가 안 못 보는 부친을 공양하는 모습은 가난으로 인한 지상계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아까 요약적 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청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직접 밝히고 했다. 이유 맨 마지막에 뭐였어? 영영 못 올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식을 잃은 부친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빠가 힘들어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을 했고요. 심청은 죽은 뒤 자신을 찾아올 사람, 심청을 찾아올 사람이 없으면 한탄한 게 아니라 뭐야? 아빠, 엄마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 이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